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올해 초에 카페 알바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던 사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온라인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상 저도 알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반전 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던 여성이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가 대표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오는데요. 해당 여성은 10개월 계약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9개월 차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을 꼭 신청해야 되겠냐,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끝까지 육아휴직을 고집하는 바람에 카페 사장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 여성은 사업주의 욕설이 담긴 녹취본을 온라인에다 올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다음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카페 사장은 직원 복지를 위해 알바에게도 4대 보험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선의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는데요. 그게 가입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주게 되면 계약직 알바라서 안 줘도 되는 퇴직금까지 줘야 하고 복직 이후에 4대 보험까지 챙겨줘야 해서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일로 나중에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결국 육아휴직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는데요. 어떤 플랫폼 회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옳은가 설문조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설문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댓글이 더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번 건의 경우엔 대부분 그 카페 알바를 욕하는 댓글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잘못된 법 아니냐? 회사 규모 봐가며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왜 소상공인이 져야 하느냐? 악법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악법을 악용하는 그 알바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그 반대되는 의견도 올라오는데요.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활용한 것 뿐이지 않느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댓글도 한 20-30%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알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는데요.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하게 되면 알바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평상시 받던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을 1년간 받게 되는데요. 애가 둘이면 연이어 2년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말은 알바가 일을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인이야 일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쌓을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그 돈은 사업주가 내야 하니까 부담이 작지 않겠죠.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은 없다고 하는데요. 복직을 할 때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의 소급분을 사업주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육아휴직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사업주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여성분은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법에 명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자기 이익을 끝까지 챙겨가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SBS 방송에까지 나왔던 이 사건은 누리꾼들이 해당 여성을 욕하는 걸로 대충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알아보면서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전혀 다른 관점의 사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반전 뉴스인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방송에서는 왜 이걸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뉴스는 카페 사장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휴직 기간 동안 평균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돈은 카페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는 거라고 합니다. 카페 사장은 따로 급여를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 카페 사장은 별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가 정책을 실행해줘서 고맙다고 국가가 월 30만 원씩
1년간 360만 원을 카페 사장에게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휴직자의 자녀가 12개월 미만이면 첫 3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이 아니라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 나머지 9개월 동안 30만 원. 그러니까 1년간 총 870만 원을 카페 사장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안 줘도 되는 퇴직금을 줘야 할 수도 있고 복직 시에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주는 돈, 받는 돈 합치면 받는 돈이 더 많아져서 육아휴직을 받아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밝혀지니 사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알바를 욕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사실상 잘못된 문제제기였던 것이죠.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인 중에 잘 아는 임산부를 알바로 고용해서 6개월을 근무시킨 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하면 정부의 눈먼 돈으로 알바도 돈 벌고 카페 사장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언론에서는 왜 전혀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반전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반전은 카페 사장을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던 그 카페 알바는 결국 육아휴직을 본인 생각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규정을 잘 몰라서 카페 사장을 물먹이면서까지 바득바득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약 기간이 10개월이었던 그 알바는 9개월 차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재직 기간을 늘려 퇴직금도 받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끝나면 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 기간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따로 보도된 바가 없었는데요. 다른 특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여성분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마자 휴직 기간이 자동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사장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면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을 10개월 아니라 1년 혹은 2년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욕하는 걸 온라인에다 올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으니 계약서 문건을 우호적으로 바꿔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업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알바생에게도 열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관련 정보가 담긴 URL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은 언젠가는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입니다. 이상 장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